자, 문장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없는 거죠. 자,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구분되었다고 하기가 어렵다. 특히 현재와 미래 시제는 명확한 시제 개념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내일은 눈이 많이 원래 get은 무슨 시제죠? get은 원래 무슨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죠. 그런데 과거 시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고 get이 미래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안 쓰이는 경우도 있는 거였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뭐죠? 눈이 많이 오겠지니까 이건 반드시 뭐가 된다? 1번은 뭐가 돼요? 미래, 내일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진해는 벌써 벚꽃이 피었겠다. 이건 뭐죠? 추측이 돼버리는 거죠. 3번, 너 내일 나한테 죽었어. 분명히 엇은 과거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건 언제? 내일이니까. 성공과 실패는 모두 노력에 달려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달리었다라고 나눠도 모두 노력에 달렸다니까 시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2번, 다음에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1번, 기억. 손님 어떤 옷을 찾으십니까? 읍니까니 종결가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맞죠, 분명히? 2번, 셔츠를 좀 입어보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실 거거든요.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해서 반대로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거 맞습니다. 3번. 맞나? 적절하지 않은 거. 저희는 뭘 낮추는 거죠? 상대를 고려해서 자기 낮추는 거죠. 어찌 적절하지 않는 거 맞죠? 이 셔츠 어때요? 선물로 드리시면 무척 좋아할 것입니다. 시를 사용하여 선물을 주는 사람을, 드리다를 사용해 선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높이고 있고. 4번, 정답 2번입니다.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인다? 이건 상대방을 고려하여 뭘 낮추는 건 맞아요? 자신을 낮추는 표현 맞죠? 그런데 뭐는 아니죠? 뒤에 오는 높임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4번, 저희 아버지는 어깨가 넓으신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의 일부가 주어로 올 때도 높임을 사용한다. 이런 건 무슨 높임? 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관련된 걸 높이고 있으니까 간접 높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사동의 남용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영희는 철수를 바보라고 놀렸다 동그라미 치세요. 놀렸다는 사동이 아니고 주동입니다. 놀렸다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조롱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주동입니다.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사동 남용이고요. 각자의 지출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찾아라. 경감하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가슴 설레며 그녀를 기다렸다. 뭐 하면 됩니까? 설레며로 고치면 됩니다. 4번 문제. 다음에서 get의 의미를 잘못 제시한 것은 잠시 후에 3시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미래 표현 맞습니다. 이 말은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완곡한 게 아니죠. get은 무슨 표현입니까? 여기서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완곡의 표현으로 쓴다면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안 덥니? 지금 에어컨 키는 게 어떻겠니? 할 때 이때 get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돌려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완곡의 표현이라 그러는 겁니다. 3번, 어서 가자. 학교에 늦겠다. 추측. 언제 추측? 미래 추측. 4번, 내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가능성이나 능력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다음의 기억과 니은의 예를 바르게 묶은 것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원래는 뭡니까? 앗엇이 무슨 시제로 쓰이는 거죠? 과거의 시제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의미로 쓰이지만 그 의미 이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첫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음을 뜻하기도 한다. 즉 완결된 상황 속에서 상황의 지속. 둘째,
미래 실현의 확신. 그럼 하나는 완결된 상황의 지속이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미래 실현 확신. 바르게 묶인 겁니다. 1번. 작년에 그 사람을 알았어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왔던 거죠. 지금까지 이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 맞죠? 분명히. 작년부터 알았으니까. 아는 게 언제죠? 지금도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작년부터 알았으니까. 니은. 너 내일 나한테 죽었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내일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6번. 다음 대화에서 의문 형태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문에는 크게 몇 가지 의문문이 있죠?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이 있죠. 설명 의문문은 뭡니까? 질문에 대해서 어떤 거? 자세한 내용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판정 의문문은요. yes, or와 또 no라는 단답비 yes, no만 해주면 되는 거고 수사 의문문은 굳이 뭐가 없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도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어머니 저 서연이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곧 저녁인데 지금 가면 언제 오니? 언제 오니? 하고 물어봤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예, 아니요 이런 것도 아니고 대답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의문은 저 저녁 먹기 전에 올 거예요. 또는 밤 늦기 전에 올 거예요. 라는 설명을 요구하는 무슨 의문문이죠? 설명 의문문이 됩니다. 재현이 저녁 시간에 늦지 않게 오겠습니다. 대답했죠 지금. 근데 서연이는 누구니? 새로 사귄 애니? 그랬죠. 새로 사귄 애니? 하니까 네 또는 아니요만 대답해도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의문문? 판정 의문문이 됩니다. 네 그런데 서연이 집이 좀 먼데 어머니 차 좀 빌려주세요. 그럼 우리 아들 연애하시는데 차 정도 못 빌려줄까?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슨 의문문? 수사 의문문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나도 차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소망을 나타내는, 소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에이구 차 타령은 그만하고 얼른 갔다 오지 그래. 얼른은 뭐가 되는 겁니까? 빨리 갔다 오라는 명령이지 대답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수사 의문문. 그러면 수사의 기억은 뭐가 되는 거고요? 설명, 니은, 판정, 디귿, 리을, 미음, 수사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중 의문문의 종류를 잘못 밝힌 것 그랬습니다. 1번 어제 책 정리 제대로 하고 퇴근했나? 판정 의문문 맞죠 분명히. 얘야 배가 고픈가 보구나. 뭐 먹고 싶어? 수사 의문이 아니죠. 뭐 먹고 싶어라고 물어봤으니까 하다못해 뭐가? 대답 정도는 반드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애는 뭘로 보는 게 좋아요? 판정 의문문 정도가 맞습니다. 설마 삼촌이 조카한테 그렇게까지 했을까? 수사.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이 뭔가요? 열심히 공부해. 수업 시간에 자지 말고. 이런 것들의 설명이 필요한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이 되는 거죠. 됐죠? 웃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랬나 보지? 다음 중에서 언어 예절에 맞는 표현. 자, 자네 성씨가 뭔가? 네, 김의 김씨입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김의 김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손님, 서류에 찍을 도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뭘 써야 됩니까? 합시호체를 씁니다. 다른 말로는 하십시호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됩니까? 오셨습니까? 손님, 서류에 찍을 도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고치셔야 되죠. 3번,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할 땐 당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탁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뭐는 쓰면 안 돼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는 됩니다. 그런데 잘못 쓰는 표현은 뭡니까? 건강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죠. 이건 명령투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9번 문제. 다음 밑줄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피동의 남용 맞나요? 아닙니다. 밝혀졌다는 피동 남용 아닙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저 거시기 죄송합니다만은 거시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저 거시기 죄송합니다만 제 부탁 들어주시겠어요?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을 때 쓰는 감탄사. 그래서 거시기가 뭐가 아니라
광원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어입니다. 얘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아버지 어디 계시느냐? 계시느냐가 아니라 계시냐로 고쳐야 된다.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계시느냐도 맞고요. 계시냐도 맞는 겁니다. 고칠 필요 없습니다. 난로의 손을 대었다. 대었다. 대였다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대었다가 맞는 겁니다. 10번 다음 밑줄친 단어 중에서 형태상 기능이 다른 것. 1번은 뭘까요? 동쪽 하늘이 환해졌다. 기본형이 뭐죠? 환하다. 형용사에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어졌다가 붙은 겁니다. 어지다가 붙은 거죠. 됐죠? 이거는 피동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어떤 상태나 지금의 모양이 변화하고 있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2번 바람이 부니 문이 닫아졌다는 뭐가 되는 거죠? 피동이죠. 연이 나무에 걸렸다. 피동. 내가 이런 점수밖에 나오지 않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것도 피동입니다. 그러면 2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피동사가 쓰인 거고요. 1번은 형용사에다가 어지다가 붙은 겁니다. 피동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다음을 이용하여 국어의 문장 표현에 대한 발표 준비를 했다.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니은은 기억의 부정으로 서술 앞에 안을 넣어 만든 짧은 부정이다. 그렇죠. 안만 있으면 안과 못은 짧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죠. 왜? 안 부정과 못 부정은 뭡니까? 부정부사문이 부정부사죠. 그러니까 띄어쓰는 거고요. 그래서 짧은 부정 맞고요. 2번 디귿은 기억의 부정 맞죠, 분명히. 그런데 용언 어간에 지를 붙이고 아니하다를 써서 만든 긴 부정이다. 자, 안 부정과 못 부정이 있고요. 짧은 부정이죠. 긴 부정은요. 멋먹지 않다, 멋먹지 못하다. 긴 부정문 맞습니다. 3번 리을은 부정문이 아니라 기억에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 의문문 맞죠? 승현이 서울에 갔지 않아?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4번 미음의 공부하다와 같이 체언에다가 하다로 결합된 경우에 짧은 부정문은 안 플러스 체언 플러스 하다의 형태가 된다. 맞나요? 안 플러스 체언 플러스 하다인가요? 미음의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공부하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근데 공부 뭐가 되는 겁니까? 안 하다가 되지 안 공부하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4번 답지가 되는 겁니다. 12번. 덥지 않아? 아니 누군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직접적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완곡한 표현을 해도 안 해? 덥네. 자, 12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때 되다의 쓰임이 다른 것. 되다라는 전미사는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 뒤에부터 피동의 뜻을 더하면서 동사를 만든다. 미주칠까요?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 뒤에부터 피동의 뜻을 더하면서 동사를 만든다. 밑줄. 다시 밑줄. 그런가 하면 몇몇 명사나 어근 부사 뒤에부터 형용사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전미사를 무슨 전미사라 그러죠? 품사를 바꾸는 건 집에 접사라 그러는 겁니다. 자, 1번. 그렇게 막되게 굴다가는 혼날 수가 있어. 이건 뭐죠?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막이 뭡니까? 막이 뭐죠? 막 뒤에 뭐가 붙은 겁니까? 되다가 붙은 거잖아요. 뭘 만들었습니까? 막되다는 그러면 형용사가 된 거죠. 2번은요. 어중되다니까 어중에다가 되다가 붙은 건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된 거죠. 안색이 안 돼 보이다도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4번은 연루되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피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형용사를 만들었는데 4번만 동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다음 중에서 수사 의무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수사 의무문이 뭡니까? 수사 의무문이 뭐죠?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강조의 뜻은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게 좋겠니? 그랬습니다. 기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그거는요 이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무문이 되고요. 학생 3시부터 도서실에 쌓였으면 좋겠어요. 늦잠 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상황. 학교 늦게 있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라고 물어봤죠. 이건 뭡니까? 대답 필요 없습니다. 안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 의무문이 맞습니다.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두 학생이 함께 학교하는 상황에서 학생 A가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그러면 뭐 합니까? 그래 싫어. 판정 의무문이 필요한 거죠. 나도 연필 살 게 있는데 참 잘됐다.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언니 어쩜 이럴 수 있어? 이거는 뭡니까? 수사 의무문.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다음 AD에 해당하는 사례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AD입니다. 서너머 러미 앗엇입니다. 자, 앗엇은 우리가 알 때 서너머 러미 앗엇은 무엇으로 보통은 알고 있습니까? 시제 서너머 러미 앗엇으로 알고 있죠. 과거 시제라고 알고 있는데 A는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낸다. B.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C.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 D. 현재 사실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쓰일 때도 앗엇이 쓰이는 겁니다. 1번 너 어제 뭐 했어? 하루 종일 잠만 잤어. 잠만 잤어니까 맞죠? 사건이 상태가 과거에 어제 잠만 잔 거니까. 2번 B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죠.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아주 나빴어. 이건 뭡니까? 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죠. 이거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사건이나 상태가 뭐가 된 거죠? 그치? 이게 어저께 지난날의 일이었음을 드러나는 것 뿐이죠. 현재까지 이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너 오늘 바빠? 응. 시험이 내일 모레라. 오늘 잠은 다 잤어. 이때 다 잤으니까 언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잠은 못 잘 거라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4번 내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yes란 뜻이죠. 다 이해했다는 뜻으로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15번 다음에서 피동 표현을 만드는 과정이 잘못된 것은 1번 아이가 밥을 먹었다 해서 피동 전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고친다.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피동 전미사도 뭐가 있습니까? 이히리기가 있죠. 사동 전미사도 이히리기 우구추. 그러니까 이히리기는 겹치기 때문에 뭘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문장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인가요? 피동인가요? 아이에게 밥을 먹였기 때문에 사동 전미사가 돼버리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알 거고요.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이죠. 다음 밑줄친 단어가 기억은 사동, 니은은 피동으로 짝지어 구성된 것. 사동 피동입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이때 풀린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피동. 선생님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누구 때문에? 선생님에 의해서 풀렸으니까 역시 피동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기억. 젖은 옷을 건조기에 말렸다. 누가? 내가 어쨌든 말린 거죠. 그러니까 사동. 나는 싸우는 친구를 말렸다. 뭡니까? 주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렸다는 말리었다가 아니라 중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주동의 뜻이라는 거. 키우다도 뭡니까? 사육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3번 따뜻한 햇살 아랫목에 몸을 녹였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뇌가 했으니까 사동. 햇살이 고드름을 서서히 녹였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누가 녹였죠? 이것도 햇살이 녹인 거죠. 사동. 둘 다 사동이어서 안 되죠. 형이 형수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안게 했죠. 분명히. 그러니까 사동. 아이가 엄마 품에 누가?
아이가 안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피동.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7번 기업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여기는 땡땡당입니다. 땡땡당 의원들은 최종 결과가 나오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반 전부터 땡땡당 지지 분위기가 한풀 꺾이면서 기억에는 사동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맞나요? 꺾다에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이다. 당한 거죠. 왜? 결과에 의해서 꺾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동이 아니라 피동이 되겠죠. 꺾이면서 수세에 몰렸었는데요. 이랬습니다. 니은 주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아니죠. 왜요? 이거는 관용어구일 뿐이죠. 주체를 숨기거나 이런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틀렸고요. 일부 의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기도 합니다. 맺혀는 주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기본형이 맺다에다가 피동전미사 뭐가 붙은 겁니까? 희가 붙어서 뭐가 된 거죠? 단지 피동 표현이죠. 회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유권자들의 심리가 정확하게 읽히지 못한 채 문제적 사안 부풀리기에만 집중하면서도 지지도가 점점 떨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되다는 주체인 능동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 맞죠? 제기하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죠? 되다를 붙인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인가요? 피동인가요? 피동이 돼버리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능동적 행위가 아니다. 당한 거다. 피동의 표현이다. 18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언어 예절을 바르게 사용한 것 그랬습니다. 영어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다가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어머니 우리 선생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1번 소개 순서가 틀렸다. 맞아요? 어머니를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해야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1번은 소개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먼저 어머니에게 누구를 설명해 줘야 돼요? 선생님에게 어머니를 설명해야 됩니까? 어머니에게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야 됩니까? 어머니를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해 주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살아계신 어머니를 남에게 소개할 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남에게 얘기할 때 어머님을 써야 돼요? 어머니를 써야 돼요? 어머니. 근데 어머님, 아버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있죠? 누구? 며느리.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 이렇게 하고 자식 입장에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님자를 붙일 때 보통 자식들이 쓸 때는 언제 쓰는 거죠?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뭐하는 순서도 잘못됐고 소개 순서도 잘못됐고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머니를 한 방에 보내버린 거죠. 괜찮죠? 이 정도면.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 담임을 맡고 있는 박현수입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입원 중이신데 집에 볼 일이 계셔서 잠깐 나오셨어요. 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머니한테 병이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 병환. 됐죠? 볼 일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 덕분에 영어가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 집에 돌아오면 꼭 한 가지씩 저에게 물어봐요. 문제 없습니다. 4번은요. 성적이 안 좋아서 아버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는 겁니까? 꾸중을 들었다, 걱정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야단을 맞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렇죠. 아버지한테. 19번 다음 문장에서 과거에 일어난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며 지속되는 것 뭐냐 물어봤습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영주가 좋아하는 백합이 활짝 피었다.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핀 게 언제까지? 지금까지 된 거죠. 지금 활짝 피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 예전에는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주었다. 이미 끝나버린 거죠. 지금은 하지 않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니까 니은 안 되겠죠. 티귿. 이것 봐. 간밤에 비로 강물이 많이 불어서 지금까지 된 거죠. 간밤에 온 게 지금까지 됐으니까 기억 디귿이 있어야 되고요. 리을.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이거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기억과 디귿이 되는 겁니다. 20번. 다음 중에서 어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 그랬죠. 어이 언제 쓰이기도 하죠? 미래도 쓰입니다. 또 현재도 관용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원래는 뭔데? 과거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배탈이 났으니 요리는 다 먹었구만. 언제 먹어야 되는데? 미래에 먹어야 되는데 이제 못 먹을 거란 얘기니까 뭡니까? 미래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2번. 너 이제 큰일 났다. 큰일은 언제 나야 됩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큰일이 날 거죠. 이제 어떤 일이 확인이 돼야 큰일이 날 거죠. 미래입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니? 이때 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관용적 표현으로 현재에 쓰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늘을 보니 비는 다 왔네. 그죠? 하늘 보니 아유 비 이제 안 올 것 같아 라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겁니다. 표준어 맞춤법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읽지 못하는 뜻을 읽으면서도 뜻을 가장 모르는 단어 3가지가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히 그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었는데도 해석을 잘 못하는 거. 해석대로 안 하는 거. 당기시오, 미시오, 여시오. 당기시오인데 다 밀고 자빠지고 딱 걸리면 막 이러죠. 심지어는 어떤 그 음식점에서는 정말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어떤 데는 당기든 밀든 다 열리는 문도 있고 어떤 거는 한쪽만 하게 돼 있죠. 당기시오인데 미시오면 걸리게. 그래서 무지하게 붙여놨더라고요. 참 사람들 바보 같아. 그거 왜 못 그거 읽으면서 왜 그럴까? 근데 저도 그럽니다. 당기시오인데 저도 밀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게.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해봤죠. 그거는 희한해.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신호등 가면 무슨 색 불이에요? 또 파란불 하면은 연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웃긴 게 저희 초등학교하고 우리 국민학교에서가 분명하게 파란불로 배웠단 말이야. 파란불 빨간불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야 파란불이다 그래 지금도. 근데 어느 날 애들이랑 있는데 갑자기 파란불 내가 아빠 초록인데요? 그래. 근데 너무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하는데 초록불 파란불 솔직히 파란불에 초록불에 그때 달라? 파란불 떴어? 파란불? 군산의 자랑 파란불. 파란불에? 희한하더라고. 그러 쓰는 게. 자 갑시다. 군산하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번에 갔다가 진짜 제대로 애들한테 당해가지고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길이가 너무 이 도로가 진짜 꼴목 같은 데도 신호등이 있더라고. 여기 사거리에서 건너갈 만큼 굉장히 고민하다가 건너자. 차도 없고 얘가 쓱 걷는데 뒤에 애들이 딸내미랑 아들내미랑 이렇게 오면서 뛰자 이랬는데 갑자기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는 딱 둘 다 건넜는데 하는 말이 건너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게 되게 민망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해? 지도 보는 척하면서 아니 이거 본인이라고 못 봤으니까 딸내미 아빠 다 봤거든요. 아빠가 뛰라고 하는 것도 다 들었거든요. 민망해가지고 함부로 못하겠어. 나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내가 여기 저 지나가면 안 돼 하면은 또 한마디 하잖아. 이제 아빠 옛날에 갔잖아요. 애들 앞에서 뭘 못하겠어. 1번 다음 중에서 미추신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 겁니다. 그녀는 입속으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기본 되뇌다가 맞는 표현이고 되뇌었다가 되뇌이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시부터 해서가 되뇌 뭐가 된다? 얻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되뇌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되뇌다가 맞는 말이지 되뇌이다는 틀린 겁니다. 여기에 어시 왔기 때문에 되뇌었다가 되는 겁니다. 2번 나는 그들을 다시 보기에 멋쩍었다. 여러분들 멋적다가 아니고 멋쩍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아이가 넘어져 무릎 팍.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릎 팍이 맞아요. 무릎 팍이 맞아요. 무릎 팍이 맞는 겁니다. 4번 답이 3번인지 긴가민가 모르겠다. 설마 이거를 찍는 사람은 뭡니까? 긴가민가지 긴가민가. 아프리카 사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 왜요? 부시맨이라는 영화 봤나요? 부시맨이라는 영화 알아요? 부시맨. 아프리카 그 토착인 마을에 미국인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콜라 먹고 버리면 콜라병이 딱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를 주워서 부시맨들이 자 갑시다. 아니 내가 밥 먹을 때 빗살무늬 톡으로 밥 먹으면서 봤던 영화라 꽤 오래된 영화야. 진짜 세대 차이 많이 나는데. 자 2번 다음 밑줄진 단어 중에서 준말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 얼만큼 맞나요 틀리나요? 왜 틀리죠? 얼마만큼의 준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큼이 되는 거죠. 얼마큼이 되는 겁니다. 얼만큼이 아니라. 근데 발음이 얼만큼이 이렇게 나서 2번 조용히 해달랬더니 되레 난리네요. 돌이 어의 준말이기 때문에 되레 맞습니다. 어의입니다. 3번 귀한 손님이 섭섭잖게 섭섭하지 않게죠. 섭섭이니까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예요? 하 앞에 안 울림소리면 하가 생략돼야 되죠. 그러면 섭섭잖게 맞습니다. 부모님한테 못하는 자식이 무에 예쁘다고 돈을 줘. 무에는 뭐의 준말입니까? 무엇이의 준말입니다. 3번 다음 단어의 맞춤법은 어떤 어문 규정과 관련이 있나? 개구리, 귀뚜라미, 깍두기, 꽹가리, 딱따구리, 부스러기, 얼룩이, 칼싹두기 전부 뭡니까? 개굴거리다. 뭐 귀뚤거리다, 깍둑하다, 꽹갈거리다, 뭐 딱딱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정답 4번 한번 볼까요? 24망 붙임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뭐라 하지 않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깔쭉하다, 살살거리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깔쭉하다, 살살거리다 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깔쭉하다, 살살거리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깔쭉이 살살이가 되는 건데 개굴거리다 보세요. 아까 제가 개굴거리다 그랬죠. 여러분 개굴거리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개굴거리다, 귀뚤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뭐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4번 문제. 다음 중에서 문장 보호를 잘못 사용한 것 그랬습니다. 책의 서문 곧 머릿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맞나요? 요거 틀린 거 있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쉼표 있죠. 쉼표가 와야 되는 게 책의 서문 찍고 그곳에는 이런 뜻이니까 책의 서문 쉼표 그리고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2번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잘 보세요. 각각 독립된 물음표죠. 만약에 물음이 같다라면 마지막에만 찍으면 되지만 각각의 물음에는 물음표를 다 찍을 수 있습니다. 3번 명령에 있어서 불확실은 복종에 있어서 불확실함을 낳는다. 맞나요? 물음표 안에 뭐가 있으면요? 물음표 안에 뭐 있습니까? 지금 잘 보세요. 묶음표 안에 또 뭐가 있으면
묶음표가 또 있으면은 무슨 괄호라 그러죠? 이런 걸 각괄호라고 그럽니다. 각괄호를 쓰는 거 맞고요. 삼국유사는 이련이 지었다. 제목을 나타낸 거죠. 겹꺽쇠표를 적는 거 맞습니다. 5번 다음에서 밑줄 친 기억이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22랑 볼까요? 명사나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기억. 다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대로입니다. 할짝거리다 발음 뭡니까? 할이죠. 할. 넓다랗다는요 널, 굵다랗다는요 굵다죠. 얇다랗다는요 얄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정답은 몇 번인 건 알 수가 있겠죠.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굵다랗다는 끝소리가 국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굵다랗다, 굵다랗다요 굵다랗다요 끝소리가 드러났잖아요. 굵다랗다니까.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는 것 3번입니다. 6번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다음의 내용을 적용받지 않는 것. 한글 맞춤법 제19항 보면 어간에 이,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로 바뀌는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겁니다. 참아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참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죠? 아가 붙은 거였죠. 그래서 참아가 된 거고요. 두 번째 낚시는 뭡니까? 낙다에다가 시가 붙었으니까 자음으로 시작됐잖아요. 얘는. 세 번째는요. 막에는요. 막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애가 온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무덤은요. 묻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엄이 온 거죠. 그거 다 모음인데 얘만 뭘로? 자음으로 받은 거죠. 낚시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7번 다음 문장 부호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 줄표입니다. 2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원달러 환율이 급변하고 있다. 맞나요? 얼핏 보면 맞아 보입니다. 이럴 때는 줄표를 쓰는 게 아니고 뭘 쓰는 겁니까? 붙임표를 쓰는 겁니다. 줄표는 긴 거고 붙임표는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임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줄표 아닙니다. 틀렸어요. 대가로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사용하는 건 맞고요. 겸납표,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맞습니다. 작은 따옴표, 마음속의 한 말을 적을 때. 맞죠? 실제 대화는 뭘 쓰는 겁니까? 큰 따옴표를 쓰는 거고요. 8번 다음의 한글 맞춤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하다 거리다가 붙은 어근 아까도 나왔죠.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힌다. 보세요. 붙어서 깔쭉하다, 깔쭉거리다, 홀쭉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된다? 원형을 밝혀 적어서 깔쭉이, 홀쭉이가 된 겁니다.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깍두기, 뻐꾸기, 동그라미. 됐죠? 23항은 전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은 어근이란 곧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이다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얼룩이가 아니라 얼룩이로 표현하는 이유는 깍두기와 같은 규정 때문이다. 그렇죠.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붙었으니까. 2번 오뚜기를 표기하는 이유는 깔쭉이를 표기할 때 적용하는 규칙과 같다. 오뚝하다, 오뚝거리다 아니니까요. 3번 부스러기가 부스럭이로 표기되지 않는 것은 부스럭거리다와 관련이 없다. 맞는데 4번 봅시다. 뻐꾸기가 아니라 뻐꾸기로 표기하는 이유는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이 전미사와 결합했다. 여러분 뻐꾸기는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의 전미사가 붙어 된 명사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대로 나온 대로 동사 형용사가 파생될 수 없는 어근의 전미사가 뭐가 된 거죠? 결합한 예가 되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이건 지식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읽을 수 있냐를 물어본 수준이니까. 9번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는 예로 잘못된 것은
2번만 한번 봅시다. 잘못된 거 2번. 엄청난 피해를 준 한국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아라.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급하게 우리나라를 찾아온 원인은 무엇인가 그랬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원인은요. 그럼 여기는 원인은 까닭. 어떤 일이 이렇게 된 까닭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엄청난 피해를 준 한국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야 되고 미국 대통령이 급하게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유가 뭔지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두 개가 좀 뒤집혔네요. 10번 다음 중 어휘 사용이 문법적으로 바른 것 그랬습니다. 호롱골이 예스러운 분위기 아닙니다. 예스러운이 아니고 뭡니까? 예스러운. 시옷이 없어야 되고요. 얽히고 설킨 아니죠. 뭡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맞는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엔 리을 기억이 되죠. 어뢰에서 얽히고 설킨이 되는 겁니다. 멀지 않은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머지않은 장래죠. 멀지 않은 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4번은 맞습니다. 11번 일상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바르게 고치는 활동을 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깨진 조각을 본체와 맞추어가 아니라 맞추어야 되는 거죠. 2번 모든 문제의 정답을 맞춘 사람이 없었다. 맞춘 사람이 맞습니까? 맞힌 사람이 맞습니까? 맞춘이에요? 아닌데 맞히다니까 맞힌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맞힌 사람이 없어야죠. 어린이나 노인은 독감 예방 주사를 반드시 마치어야 한다. 맞고요. 수업을 마치는 대로 고친 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맞춤법에 맞는 어휘. 강의실에 어제 돗대기 시장 맞나요? 잘못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돗대기 또는 돗대기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틀린 겁니다. 돗대기입니다. 근데 발음이 돗대기 발음이 나는 거죠. 2번 늙음하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는 늙음하게 되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의 알쏭달쏭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알쏭달쏭이 아니라 알쏭달쏭입니다. 살다 보면 별 희한한이 아니라 희한한이 되는 거죠. 희한한이 아니라 희한한. 13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쓰임이 바르게 된 것. 준호가 여자들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니까 슬그머니 부하가 나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부하는 이거 닭새끼도 아니고 그쵸? 뭐가 나면 부아가 나는 거죠. 할머니들은 이런 단어 씁니다. 우리 군산 부하난다는 할머니가 부하난다는 말 써봤어요?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어디서?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이 어딘데? 인천? 들어봤어요? 근데 어른들은 웬만하면 다 씁니다. 근데 이게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부하라는 대신에 다른 말로 바뀌어서 사투리마다 쓰이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 말로는 부에 난다. 들어보면 제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부에 난다 하면 부하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좀 완전히 다른 소리로 들리죠. 부에 난다. 이런 식으로. 전라도에서는 뭐라고요? 부하 말고. 자, 어쨌든 봅시다. 동네마다 좀 다르게 발음을 할 겁니다. 2번 나는 어제 순이에게 채였다는 것은 이건 틀리지 않겠죠. 채였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차였다는 걸 아는 거죠. 채였다는 건 뭡니까? 낚였다는 뜻이죠. 샥 누구에게. 두산팀이 올해는 우승을 넘겨다 보고 있다. 문제 없습니다. 됐죠? 좀채로 늦지 않는 애가 오늘 왜 이렇게 안 오니? 좀채로는요. 좀채 또는 좀처럼이 돼야 되는 겁니다. 14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바르게 쓰인 것 빛에 쪼들려서 문제가 없습니다. 2번은요. 어느새 회사 생활에 찌들려서가 아니라 뭡니까? 찌들어서가 되는 거죠. 점심을 거나하게 먹는 거 아닙니다. 거나하게 먹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오늘 거하게 한잔할까 이런 말 들어봤죠? 거나하다는 술을 얼큰하게 먹다는 뜻입니다. 그럼 점심을
미친 거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 있는 거고 이 단어도 있지만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을 얼큰하게 먹거나 뭐 술이 아니잖아요, 밥이. 문맥에 맞지 않는 겁니다. 김 선수 올해 타율이 4할 넘겠는데요. 4할이요? 보조사 뭐가 됩니까? 4할요? 이렇게 되는 거죠. 4할 2다 2고 2니에다가 5가 붙으니까 4할요가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다음 밑줄친 어휘 표기가 바르게 된 것. 봄이 오자 온몸이 노그네가 아니라 노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다 특히나가 이쪽에 앉아있는 어느 여학생은 항상 노곤한 사람이 있죠. 시작하면 10분 이내로 항상 노곤해지는, 끝나면 항상 활기찬. 노근인가요? 노곤인가요? 노곤입니다. 프로이트는 성의 이론에만 매달린 왜곡이 아니었으며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왜골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오직 하나만 이란 뜻이죠. 그러면 왜골이 아니었으므로,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에만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만 하지 않는다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골이 아니었음에가 아니라 왜골에 뭐 하지 않았다? 뭘로 할까요? 왜골에 매달리지 않았다. 이 정도로 고치는 게 낫겠죠. 3번. 이 지역의 주민들은 동강 할미꽃의 멸종을 막기 위해 동강 할미꽃 굴락지 맞습니다. 서식지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서식지. 동물. 굴락지는 식물. 생물의 식물. 됐죠? 근데 가끔 보면 그거 있잖아요. 새들이 있는데 굴락지 하는데 그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새 서식지입니다. 철새 서식지. 4번. 피로 회복제는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피로 회복제? 피로 회복이 뭡니까? 그죠? 이미 몸이 회복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고쳐야 될까? 피로 회복제가 아니라 피로 해소제. 피로를 해소시켜주는 약이니까 피로 해소제. 여러분들 자고일어나 피로가 회복됐다 이렇게 할 때 이거 약이 아니라 그냥 그건 원상태로 돌아온 거. 16번. 다음 밑줄친 단어의 표기가 바르게 된 것. 이번 일은 어물쩍 넘어간다. 어물쩍 없으면 어물쩍 넘어가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주야장천, 요걸 굉장히 잘못 쓰는데 여러분들 주구장창이라고 쓰는 거죠. 또 어떤 녀석들은 보면 주구장창이 어딨냐, 주구장창이 이제 막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야장천입니다. 어차피 틀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TV나 어디에서도 대부분 다 이런 말을 안 쓰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주야장천입니다. 이거 맞죠? 그 녀석은 웬간에서는, 아니죠, 앵간에서는 그 애는 하는 짓이 밉살스럽다. 밉살이 아니라 밉살스러운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소적세를 소적세로 적지 않는 건 니은 규정이다. 맞죠? 두 모음 사이에 나는 된소리, 어깨, 오빠, 거꾸로, 부석, 어찌와 같이 두 모음 소리, 소적세를 뭡니까? 오와 니은 규정에 따른 건 맞죠? 두 모음 사이 나는 된소리는 니은 규정에 따른다. 2번. 움찔을 움질로 적지 않은 건 기역 디귿 규정. 3번도 맞는데 4번 한번 볼까요? 리을 규정에 따르면 싹둑싹둑은 싹둑싹둑으로 적어야 되겠군. 리을 규정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는 경우면 된소리로 뭐하지 않는다? 적지 아니하는 거죠. 싹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옷과 디귿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맞아요? 전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옷과 비슷한 음절은 쌍시옷이 될 거고 같은 음절은 시옷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옷과 디귿이니까 뭐가 될 수가 없다. 같은 음절 아닙니다.
그러니까 싹둑싹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수도 마찬가지로 기역 비읍 뒤에 국수는 분명히 발음은 국수죠. 근데 앞에는 뭐고 뒤에는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같은 음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표기는 국수가 되는 거죠. 깍두기도 마찬가지고 딱지도 마찬가지고 색시도 마찬가지죠. 18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 표기가 바른 것 1번이죠. 열열 맞고요. 2번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다구리는 나쁜 거니까 따구리로 고쳐야 되고요. 먼지를 피지가 아니라 피우지 말아야 되고 가정란 아닙니다. 한자니까 가정란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언제 쓰이는 겁니까 여러분들? 외래어나 고유어에 됐죠? 기억나실 거예요. 난과 란, 용과 룡 하면서 했잖아요. 다음 밑줄 친 대와 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의 대에는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있다. 무슨 일이 이렇게 많대? 맞죠? 못마땅한 거죠? 그러게 저걸 언제 다 하냐? 영어말로는 그 친구 아주 똑똑하대. 대는 다고 똑똑하다고 해의 준말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대는 남이 한 말의 진위를 판단할 때 쓰인다? 아니죠. 남의 한 말도 아니죠. 지가 한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다음 어문 규정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 19항 4번만 한번 볼까요?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멀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예로 마개를 들 수 있군. 여러분들 널리 쓰이는 전미사는 뭐가 있어요? 19항에 보면 널리 쓰이는 전미사에는 보통 이나 음입니다. 이게 널리 쓰이는 전미사예요. 그러면 마개는 뭐 플러스 뭡니까? 막 플러스 뭐가 온 거죠? 애가 오니까 이나 음도 아닌 거죠 얘는.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어법에 맞는 문장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